오늘 8대 0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장현 예상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내란과 관련된 12.3 이 비상계엄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많은 법률가 분들이나 또 헌법학자분들이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임을 많은 분들이 다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평생 판사로 법복을 입었던 헌법재판관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의 명예와 또 국가적 사명감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뭐 예상보다는 12월 3일에 너무 엄중한 상황이 생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정의 안정, 혼란 수습을 위해서 과정 관리에 노력한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에서 오늘 차분히 기다렸고요. 네. 다만 좀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참담하고 또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 결과가 오늘 나왔지만 이전에 무수한 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뭐 헌재의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했느냐, 네.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느냐,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냐 이제 이걸 보는 건데 네. 전원일치로 나왔다는 점보다도 그 쟁점마다 전부 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했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극도로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충돌, 폭력적 충돌이라든가 승복하지 않는 그런 것을 좀 종집을 찍어야겠다. 그런 고뇌가 좀 담겨 있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오늘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긴 했습니다만 이 문구를 잘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국회 권한임을 존중하는 판결이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법부와 행정부가 여러 가지 경쟁과 견제도 해야 되지만 또 협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태도가 전혀 변화한 게 없었기 때문에 또 사실 비상계엄 전에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사례는 이 방통위원장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마저도 이 탄핵소추안의 여러 가지 이 부당한 사용이라든지 또 너무 많이 사용했다든지 이런 표현이 없는 이유가 아마도 단 한 건의 탄핵소추만 가결한 것이었지 그 이후에 비상계엄 이후에 저희가 그런 어떤 위법 위헌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탄핵소추안이 여러 차례 가결되긴 했지만 그건 비상계엄 이후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건 국회가 이태원 참사했을 때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라라는 의미의 해임 건의안을 올려도 아예 무시하는 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사실 비상계엄 전에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사례는 방통위원장 한 차례밖에 없기 때문에 남용했다거나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르면 민주당의 전행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것,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행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종 일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동의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보아주었으면 하는 약간의 기대치는 저희는 있었지만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사실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 그다음에 총선에서 얼마든지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간용과 자제를 조금 발휘될 정치권이 해달라. 이런 얘기는 스스로 이제 정치사법화가 불러온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좀 이제 정치가 더 이상 이걸 헌재나 대법원 같은데 가져오지 말라. 이런 훈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권 전체의 패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야당을 대화로 상대로 하지 않고 야당도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입법이라든가 또 탄핵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몰아붙인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안을 이것 때문에 뭐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거나 별개 의견을 길게 쓰거나 그럴 것으로 봤는데 약간의 보충 의견 정도에 그친 것은 그렇게 했을 때 그 의견들이 또다시 또 사회 분열의 빌미가 될까 봐 굉장히 그 고심하는 적은 좀 있다고 좀 봤습니다. 네. 그 탄핵 소추 쟁점이 모두 5가지였는데 5가지 모두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가지 중에 가장 결정적 이유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뭐 5가지 모두가 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었고요. 네. 위헌 위법한 이 계엄령 선포 절차라든지 혹은 이 정치활동을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뭐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포고령 위반이라든지 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하는 과정, 또 법관이나 또 의원 여러 주요 인사들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 등의 뭐 5가지 중에 어느 하나 가벼운 사안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심판에서도 사실 대부분의 이 사유가 다 기각이었지만 단 한 건에 대해서 인용 의견이 나면서 탄핵이 인용된 것처럼 헌법소 의지라는 건 대통령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5가지가 다 인용됐다는 건 아주 무겁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이 헌법소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직 또 건강하고 또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5가지를 뭐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하기보다는 결론 부분에 헌재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 대통령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인용의 실익과 그에 따른 또 반작용의 손실을 비교 형량을 했는데요. 저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이제 헌정이 평화로운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상의 이 수단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 공익의 크기, 이것을 씀으로써의 공익의 크기, 쓰지 않았을 때 또 동시에 이 입법 파괴 상태를 어떻게 보는지 그 크기를 저희는 형량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5가지 쟁점 가운데 가장 조금 그 개인적으로 눈길이 가는 부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뭐 저는 뭐 5가지가 다 일단 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라는 게 헌법 77조에 선포부터 해제까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게 이제 대통령 측에서 통치행위다.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다 정권적으로. 계몽령이다. 또 그리고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헌법이 규정한 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국무회의 통과 절차, 그다음 국회 통보 절차, 포고령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도 있지만 영장 없이 체포 구금시킬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의 기본권을 강력하게 하려고 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뭐 다 그 명백하게 그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처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탄핵 선고가 있은 뒤 정치권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2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 좀 더할 말씀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권영세 대표 말씀하신 거에 좀 반박하실 부분이 있다거나 있으신가요? 양당이 모두 다 겸허히 수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찌되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헌재가 인용 선고를 한 만큼 이제 국회가 또 정치권이 보다 더 국가적 손실을 덜하기 위한 또 국민적 이익을 더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민 의원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어쨌거나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반복드리고요. 예, 지금부터 추스러서 또 저희의 책무를 묵묵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